안녕하세요. 오늘도 멋내는 재미 함께하는 청춘 양품점입니다. 요즘 길을 걷다 보면 정말 멋쟁이 시니어분들이 많으신데요. 하지만 동시에 나이 들어서 이런 옷 입어도 될까? 너무 젊어 보이고 싶어 하는 것 같을까? 같은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초가을엔 더 고민이 많아져요. 아침 저녁엔 선선한데 낮엔 덥고 뭘 입어야 할지 정말 애매하잖아요. 얇은 옷을 입으면 춥고 두꺼운 옷을 입으면 더워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60세 이후에는 옷차림 하나가 그냥 패션이 아니에요. 내 이미지와 자존감에 직접 연결되거든요. 젊은 사람들은 실수해도 패션이 좀 별로네 하고 끝나지만 우리는 달라요. 나이 들어 보인다, 촌스러워 보인다, 이런 말이 더 아프게 와닿거든요. 초가을은 특히 계절이 바뀌는 시기라 더 애매해요. 여름 옷은 이제 좀 어색하고 가을 옷은 아직 이른 것 같고요. 그냥 예전처럼 입으면 나이 들어 보이고 억지로 젊게만 꾸미면 오히려 어색하죠. 이렇게 스타일을 잘못 고르면 자칫 나이 들었다는 티만 더 나게 돼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하세요. 친구들과 만날 때 뭘 입을까? 손주들과 나들이 갈 때는 또 어떻게 입어야 할까? 이런 고민들이 스트레스가 되기도 하고요. 옷 때문에 외출을 망설이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오늘 제가 확실한 해답을 드릴게요. 끝까지 보시면 60세 이후 절대 피해야 할 초가을 패션 5가지와 꼭 입어야 할 초가을 패션 5가지를 정확히 아실 수 있어요. 게다가 체형별, 스타일별 활용 팁까지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실제 패션 스타일리스트들의 코디 제안을 참고했어요. 시니어 전문 브랜드 트렌드 리포트도 분석했고요. 그리고 노년층 의복이 자존감과 사회 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까지 참고해서 정리한 거예요. 그러니 믿고 따라오셔도 됩니다. 오늘 영상 하나로 초가을 옷차림 고민은 완전히 해결되실 거예요. 자신감도 생기시고 더 당당하게 외출하실 수 있을 거고요. 피해야 할 초가을 패션 5가지. 첫 번째, 너무 어두운 전신 블랙룩입니다. 블랙은 누구에게나 기본이고 세련돼 보이는 색이지만 60세 이후에는 전신 블랙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코트도 블랙, 바지도 블랙, 구두도 블랙으로 맞춰 입으면 얼굴빛까지 칙칙하게 보이죠. 특히 피부톤이 노란 계열이신 분들은 더 어두워 보이는 효과가 생겨서 피곤해 보인다는 말을 듣기 쉽습니다. 게다가 주름이나 기미 같은 피부 고민도 더 두드러져 보이니 세련됨보다는 지쳐 보임이 강해집니다. 블랙은 포인트로만 활용하고 안쪽에 흰색 블라우스나 밝은 컬러를 받쳐 입는 게 훨씬 좋습니다. 두 번째, 지나치게 화려한 패턴입니다. 큰 꽃무늬, 번쩍이는 프린트, 원색이 강한 체크무늬 등은 멀리서 봤을 때 옷이 먼저 보이고 사람은 안 보인다는 인상을 줍니다. 예를 들어 붉은 장미 무늬 블라우스를 입으면 본인 얼굴보다 옷이 더 강조돼서 자칫 촌스럽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또 패턴이 너무 크면 상체나 하체의 단점이 더 부각돼 체형이 부자연스럽게 드러나기도 합니다. 패턴을 즐기고 싶다면 작은 도트무늬나 은은한 장꽃무늬처럼 잔잔한 디자인을 선택하는 게 훨씬 세련돼 보입니다. 세 번째, 낡은 니트, 늘어난 가디건. 편해서 자주 입다 보면 소매가 늘어나고 목 부분이 흐물흐물해진 니트, 또 가디건은 세탁감이 빠져서 구겨진 느낌이 나곤 합니다. 이런 옷은 아무리 비싼 브랜드라도 관리 안 한 사람처럼 보여서 나이를 더 들어 보이게 만들어요. 특히 초가을에는 니트와 가디건이 필수 아이템인데 낡은 걸 입으면 옷 때문에
더 늙어 보인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니트류는 2년에서 3년 정도 입으면 과감히 정리하고 새 옷을 들이는 게 훨씬 깔끔하고 어려 보이는 비결입니다. 네 번째, 박시한 무채색 니트입니다. 체형을 가리려고 일부러 큰 사이즈의 니트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박시한 회색, 검은색 니트는 상체를 더 부각시키고 키까지 작아 보이게 만드는 역효과가 있어요. 예를 들어 회색 루즈핏 니트에 검은 바지를 입으면 편하다라는 느낌보다는 늘어진다는 인상이 더 강합니다. 특히 사진 찍을 때 실제보다 덩치가 커 보이는 부작용도 있죠. 무채색 니트 대신 살짝 허리선이 잡힌 디자인이나 파스텔 계열의 니트를 선택하면 얼굴빛이 살아납니다. 다섯 번째, 무릎 위로 올라가는 짧은 스커트. 젊어 보이려고 짧은 스커트를 시도하는 경우가 있지만 60세 이후에는 오히려 단점을 더 드러내는 결과가 됩니다. 무릎이나 종아리처럼 나이의 흔적이 보이는 부위가 강조되면서 세련됨보다는 무리한 젊은 티가 납니다. 또 활동성도 떨어져서 앉거나 움직일 때 신경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릎을 살짝 덮는 기장이나 종아리 중간까지 오는 H라이너 라인 스커트가 훨씬 단정하면서도 우아한 인상을 줍니다. 이제 꼭 입어야 할 초가을 룩 5가지 볼게요. 첫 번째, 은은한 톤의 가디건과 화이트 아이템. 은은한 톤의 가디건과 화이트 아이템의 조합은 초가을 시니어 패션에서 가장 추천드리는 스타일링입니다. 베이지, 연한 하늘색, 크림색, 연보라색 같은 부드러운 톤의 가디건은 얼굴 주변을 밝혀주어 피부 톤이 한결 화사해집니다. 시니어분들께 특히 좋은 이유는 얼굴에 혈색을 더해주어 전체적으로 생기 있는 인상을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안에 화이트 블라우스, 티셔츠 혹은 니트를 받쳐 입으면 클래식하면서도 세련된 느낌을 주어 어떤 상황에서도 품격 있는 모습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합의 가장 큰 장점은 다양한 하의와 잘 어울린다는 점인데요. 예를 들어 편안한 데님, 팬츠와 함께 입으면 활동적이고 캐주얼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어 일상이나 가벼운 외출에 딱 맞습니다. 또 요즘 시니어 브랜드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슬랙스 스타일 밴딩 바지와 매치해도 훌륭합니다. 겉으로 보면 깔끔한 정장 바지 같은데 허리에 밴딩이 있어서 착용감이 무척 편하거든요. 공식적인 자리에 갈 때도 손색 없고 니트나 재킷과 함께 코디하면 격식 있는 모임에도 잘 어울립니다. 블랙, 그레이, 네이비 3가지만 갖춰두셔도 어떤 상의와도 무난하게 매치할 수 있습니다. 좀 더 단아한 분위기를 원하신다면 H라인이나 어라인 스커트와 함께 입으셔도 좋습니다. 고급스럽고 단정한 이미지를 주기 때문에 모임이나 정식 자리에서도 손색이 없죠. 마지막으로 액세서리를 살짝 더해보세요. 진주 목걸이나 작은 브로치를 곁들이면 우아함이 배가 되고 발에는 편안한 로퍼나 운동화를 매치하면 실용적이면서도 세련된 토털룩이 완성됩니다. 두 번째 추천 초가을 스타일은 바로 넉넉한 일자 바지와 심플 니트의 조합입니다. 시니어분들이 가장 고민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하체 체형이죠. 너무 붙는 바지는 부담스럽고 너무 헐렁하면 오히려 부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넉넉한 일자 바지가 딱 좋은 해답이 됩니다. 허벅지와 종아리를 자연스럽게 감싸주면서 일자로 툭 떨어지는 라인이 하체 체형을 부드럽게 커버해주고 동시에 활동하기에도 아주 편합니다. 게다가 앉았다 일어났다 할 때 불편함이 없고 걸을 때도 자연스럽게 흐르는 라인이 세련된 분위기를 만들어줍니다. 여기에 심플한 니트를 매치하면 단정하면서도 고급스러운 가을 분위기가 완성됩니다. 소재는 부드러운 면이나 따뜻한 울이 들어간 것을 고르면 좋습니다.
살짝 따뜻하면서도 피부에 자극이 덜하기 때문에 오래 입어도 편안합니다. 색상은 파스텔 톤이나 은은한 베이지, 카멜 컬러를 고르면 얼굴빛이 환해지고 차분한 매력이 살아납니다. 코디 팁을 하나 드리자면 넉넉한 일자 바지는 발목이 살짝 보이는 길이로 입는 게 훨씬 세련돼 보입니다. 발목이 드러나면 전체 비율이 길어 보이고 답답하지 않거든요. 여기에 로퍼나 플랫슈즈를 신어주시면 도시적이면서도 편안한 느낌이 납니다. 조금 더 격식 있는 자리에 가실 땐 작은 굽이 있는 구두를 매치해도 아주 잘 어울립니다. 특히 요즘은 시니어 패션 브랜드에서도 넉넉한 일자 바지를 기본 아이템으로 많이 내놓고 있는데요. 이유가 간단합니다. 편하면서도 멋스럽고 일상과 모임 어디서든 활용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집 근처 외출에도 친구분들과의 점심 모임에도 심지어 가족 결혼식 같은 자리에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만능 바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추천드리는 초가을 스타일은 트렌치 코트와 롱 베스트예요. 요즘 날씨가 참 애매하죠? 아침 저녁엔 선선한데 낮엔 아직 더워서 뭘 입어야 할지 고민되시잖아요. 그럴 때 딱 좋은 게 바로 이 두 아이템이에요. 트렌치 코트부터 말씀드릴게요. 트렌치 코트는 정말 좋은 아이템이에요. 입기만 해도 바로 멋져 보이거든요. 그리고 체형도 자연스럽게 가려져서 더욱 좋아요. 특히 허리끈이 달린 디자인 있죠? 그게 참 유용해요. 배나 허리 부분이 신경 쓰이시는 분들한테 딱이에요. 끈을 살짝만 묶어주시면 몸매 라인이 예쁘게 정리돼요. 키도 더 커 보이고요. 색상은 어떤 걸 고르면 좋을까요? 베이지나 카멜색이 가장 무난해요. 연한 회색이나 남색도 좋고요. 이런 색들은 얼굴빛을 밝게 해주거든요. 어떤 옷과도 잘 어울리니까 코디하기도 쉬워요. 나이 들어서도 부담스럽지 않고 고급스러워 보여요. 트렌치 코트가 좀 답답하다고 느끼세요? 그럼 롱 베스트를 한번 입어보세요. 소매가 없어서 활동하기 정말 편해요. 어깨랑 상체도 길어 보이게 해주고요. 안에 단색 니트나 깔끔한 블라우스 입고 그 위에 롱 베스트만 걸쳐도 돼요. 그럼 세련되면서도 가벼운 가을 차림 완성이에요. 롱 베스트의 좋은 점이 뭔지 아세요? 레이어링하기 너무 쉬워요. 기본 상의 위에 그냥 걸치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도 스타일이 확 달라져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느낌이 나요. 어떻게 입으면 가장 예쁠까요? 트렌치 코트나 롱 베스트 안에는 단색 니트가 좋아요. 바지도 단순한 걸로 매치하시고요. 너무 화려한 옷은 피하세요. 단색 니트의 바지 조합이 가장 깔끔해 보여요. 니트는 라운드 넥이나 V넥으로 고르시면 되고요. 스카프 하나만 더해보세요. 목에 스카프 하나만 둘러도 얼굴이 확 화사해져요. 전체적으로도 고급스러워 보이고요. 스카프는 실크나 부드러운 코튼 소재가 좋아요. 색상은 베이지, 아이보리, 연한 분홍색 같은 부드러운 톤으로 선택하세요. 신발은 어떤 걸 신으면 좋을까요? 로퍼가 가장 편하고 멋져요. 낮은 굽의 구두도 좋고요. 안정적이면서도 멋스러워 보여요. 가죽 소재 로퍼는 편안하면서도 격식 있어 보이니까 특히 추천해요. 이 두 아이템의 가장 큰 장점은 뭘까요? 오래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초가을부터 늦가을까지 계속 활용할 수 있어요. 하나씩만 장만해 두셔도 정말 유용해요. 친구들과 점심 먹으러 갈 때는 캐주얼하게, 교회나 성당 갈 때는 단정하게, 손주들과 나들이 갈 때는 편안하게 입을 수 있어요. 정말 간단해요. 그냥 걸치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멋도 나고 실용적이기도 하고요. 시니어 패션에서 이만한 아이템 찾기 힘들어요. 여러분도 한번 시도해 보세요.
네 번째로 추천드리는 초가을 스타일은 잔잔한 패턴 블라우스예요. 혹시 패턴 있는 옷은 좀 촌스럽지 않을까 하고 걱정되시나요? 그런 분들 정말 많으세요. 하지만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큰 무늬만 피하면 오히려 더 멋져 보여요. 왜 패턴 블라우스를 추천하는지 말씀드릴게요. 잔잔한 패턴은 얼굴을 환하게 살려주거든요. 그리고 체형의 단점도 부드럽게 가려주는 효과가 있어요. 단색 옷만 입다 보면 좀 밋밋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패턴이 있으면 생기가 돌아요. 한결 젊어 보이기도 하고요. 어떤 패턴을 피해야 할까요? 큰 꽃무늬는 피하세요. 너무 화려한 거는 부담스러워 보여요. 번쩍이는 무늬나 원색의 큰 무늬도 좋지 않아요. 옷이 사람을 가려버리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나이 들어 보일 수 있어요. 그럼 어떤 패턴이 좋을까요? 작은 꽃무늬가 제일 좋아요. 정말 예뻐요. 은은한 도트 무늬도 고급스러워 보이고요. 세로줄 무늬는 키도 커 보이게 해줘서 특히 추천해요. 이런 잔잔한 패턴들은 시선을 자연스럽게 분산시켜 주거든요. 그래서 상체가 부담스럽지 않게 보이고 전체적으로 세련된 느낌이 나요. 은은한 체크 패턴도 정말 좋아요. 너무 큰 체크는 부담스럽지만 작고 세밀한 체크는 달라요. 특히 베이지와 화이트가 섞인 작은 체크나 연한 분홍색과 화이트 체크 같은 건 너무 예뻐요. 클래식하면서도 우아한 느낌이 나거든요. 체크 블라우스는 어떤 바지와도 잘 어울려서 활용도가 높아요. 스트라이프 패턴 셔츠도 빼놓을 수 없어요. 얇은 세로줄 무늬는 몸매를 길어 보이게 해주는 효과가 있어요. 특히 네이비와 화이트 스트라이프나 연한 파란색과 화이트 조합이 좋아요. 너무 굵은 줄무늬는 피하시고 가는 줄무늬로 선택하세요. 스트라이프 셔츠는 캐주얼하면서도 단정해 보여서 일상복으로 딱이에요. 구체적인 코디 예시를 들어볼게요. 하늘색 바탕에 작은 꽃무늬 블라우스를 입어보세요. 아래에는 베이지색 바지를 매치하시고요. 그럼 편안하면서도 화사한 분위기가 나요. 기분까지 좋아지실 거예요. 또 다른 예시로는 흰색 바탕에 전무늬 블라우스에 흰색 바지를 입는 거예요. 그럼 밝고 경쾌한 가을 옷차림이 완성돼요. 체크 블라우스는 어떻게 입을까요? 베이지와 화이트 작은 체크 블라우스에 네이비 바지를 매치해 보세요. 정말 고급스러워 보여요. 또는 연한 분홍색 체크 블라우스에 베이지 바지도 좋고요. 이렇게 하면 부드럽고 여성스러운 느낌이 나요. 스트라이프 셔츠 코디도 알려드릴게요. 네이비와 화이트 스트라이프 셔츠에 흰색이나 베이지 바지를 입으면 깔끔해 보여요. 연한 파란색 스트라이프에는 같은 톤의 네이비 바지나 회색 바지가 잘 어울려요. 마린 룩 같은 느낌도 나고 시원해 보이죠. 패턴의 크기가 정말 중요해요. 무늬가 클수록 옷이 먼저 보여요. 사람이 가려 보이거든요. 그런데 작은 패턴은 반대예요. 오히려 사람을 더 돋보이게 해줘요. 그래서 옷에 묻히지 않고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거죠. 이게 패턴 선택의 핵심이에요. 레이어링 팁도 알려드릴게요. 블라우스 위에 가디건이나 니트를 가볍게 걸치면 또 다른 멋이 나요. 특히 초가을엔 이렇게 겹쳐 입는 게 좋아요. 아침 저녁으로는 따뜻하고 낮에는 시원하게 조절할 수 있거든요. 가디건은 단색으로 고르시는 게 좋아요. 패턴 블라우스와 패턴 가디건을 함께 입으면 너무 복잡해 보여요. 어떤 소재를 선택하면 좋을까요? 부드러운 면이나 실크 같은 소재가 좋아요. 피부에 닿는 느낌도 좋고 입었을 때도 편해요. 너무 딱딱한 소재는 피하세요. 움직일 때마다 불편하거든요. 또 관리하기 쉬운 소재를 고르시는 것도 중요해요. 액세서리는 어떻게 매치할까요?
패턴 블라우스를 입을 때는 액세서리를 심플하게 하세요. 진주 귀걸이나 간단한 목걸이 정도면 충분해요. 너무 화려한 액세서리는 피하시고요. 블라우스의 패턴이 이미 충분히 예쁘니까 액세서리는 포인트 정도로만 하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팁을 드릴게요. 처음에는 작은 패턴부터 시작해 보세요. 꽃무늬든 체크든 스트라이프든 작은 것부터요. 익숙해지면 조금씩 다양한 패턴에 도전해 보시고요. 패턴 블라우스 하나만 있어도 옷장이 훨씬 다채로워져요. 기분도 좋아지실 거고요. 스카프 활용. 5번째로 추천드리는 초가을 스타일은 바로 스카프예요. 혹시 작은 천 하나가 뭐 얼마나 다르겠어? 하고 생각하시나요? 그런데 정말 놀라실 거예요. 스카프는 생각보다 힘이 엄청난 아이템이거든요. 스카프 하나만으로도 완전히 달라져요. 목에 살짝 둘러주기만 해도 얼굴빛이 확 살아나요. 옷차림 전체가 고급스러워 보이고요. 마치 마법 같은 효과가 있어요. 특히 시니어분들께는 정말 필수 아이템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스카프를 선택하면 좋을까요? 두껍고 무거운 것보다는 얇고 가벼운 게 좋아요. 초가을에는 특히 그래야 해요. 실크처럼 매끄럽고 부드러운 소재가 딱이에요. 아니면 가볍게 짠면 소재도 좋고요. 목에 둘렀을 때 편안하고 자연스러워야 해요. 색상 선택이 정말 중요해요. 너무 튀는 색은 피하세요. 오히려 부담스러워 보일 수 있어요. 베이지, 아이보리, 연한 분홍색 같은 은은한 색이 가장 잘 어울려요. 이런 색들은 얼굴을 화사하게 밝혀주거든요. 나이 들어도 전혀 부담스럽지 않아요. 파스텔 톤도 추천해요. 연한 라벤더색이나 민트색, 연한 하늘색도 정말 예뻐요. 이런 색들은 피부톤을 맑게 보이게 해줘요. 봄에 쓰던 스카프가 있다면 초가을에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어요. 활용법은 정말 간단해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목에 살짝만 묶어도 좋아요. 너무 꽉 조이지 말고 여유 있게 묶으시면 돼요. 가디건이나 코트 위에 그냥 걸쳐도 멋스러워요. 이것만으로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을 거예요. 가방에도 활용해 보세요. 가방 손잡이에 묶어서 포인트로 쓰시면 정말 센스 있어 보여요. 이렇게 하면 가방도 예뻐 보이고 전체적으로 통일감도 생겨요. 작은 포인트 하나로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어요. 구체적인 코디 예시를 들어볼게요. 베이지 가디건에 아이보리 바지를 입어보세요. 거기에 파스텔 톤 스카프 하나만 더해보시고요. 그럼 단순했던 옷차림이 단번에 세련돼 보여요. 주변에서 오늘 패션 센스 있으시다는 말 들으실 거예요. 또 다른 코디도 알려드릴게요. 흰색 블라우스에 네이비 바지를 입고 연한 분홍색 스카프를 목에 둘러보세요. 정말 우아하고 고급스러워 보여요. 아니면 회색 니트에 검은색 바지, 그리고 아이보리 스카프도 좋고요. 스카프 매는 방법도 간단해요. 목에 한 바퀴 돌려서 앞에서 살짝 묶으시면 돼요. 너무 타이트하게 하지 마시고요. 혹은 그냥 목에 걸치기만 해도 좋아요. 바람에 살랑거리는 모습도 예쁘거든요. 길이도 중요해요. 너무 긴 스카프는 시니어분들께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적당한 길이의 정사각형 스카프나 직사각형 스카프를 고르세요. 다루기도 쉽고 예뻐 보여요. 무엇보다 스카프에 특별한 효과가 있어요. 목 주변 주름이 신경 쓰이시는 분들께 정말 좋은 아이템이에요. 자연스럽게 커버되거든요. 그러면서도 꾸민 듯 안 꾸민 듯한 자연스러운 멋을 낼 수 있어요. 계절별로 활용해 보세요. 초가을에는 가벼운 소재로, 늦가을에는 조금 더 따뜻한 소재로 바꿔가면서 입으시면 돼요. 하나 둘씩 모으다 보면 계절마다 다른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어요. 관리도 어렵지 않아요.
실크 스카프는 드라이 클리닝이 좋지만 면 소재는 집에서 손 세탁하셔도 돼요. 다림질할 때는 낮은 온도로 하시고요. 보관할 때는 구겨지지 않게 접어서 서랍에 넣어두시면 돼요. 처음에는 하나부터 시작해 보세요. 베이지나 아이보리색으로 하나 장만해 보시고요. 익숙해지면 다른 색깔도 하나씩 늘려가시면 돼요. 스카프 하나로 옷장이 훨씬 풍성해질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팁을 드릴게요. 스카프를 고를 때는 직접 목에 대보고 거울을 보세요. 얼굴색과 잘 어울리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너무 비싼 것보다는 적당한 가격에 좋은 소재를 고르시는 게 좋아요. 자주 활용할 수 있거든요. 체형별 맞춤 팁을 알려드릴게요. 사람마다 체형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같은 옷을 입어도 누구는 멋져 보이고 누구는 아쉬워 보일 때가 있어요. 결국 중요한 건 내 체형을 잘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 맞는 옷차림을 선택하시면 돼요. 작은 차이 하나가 전체 인상을 확 달라지게 한답니다. 먼저 상체가 통통하신 분들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이런 분들은 흔히 상의를 어두운 색으로만 고르세요. 검은색이나 진한 남색 같은 걸로요. 그런데 이 방법이 항상 좋은 건 아니에요. 오히려 상체를 더 무겁게 보이게 할 때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너무 밝은 색만 입으면 어떨까요? 그것도 문제예요. 상체에 시선이 확 쏠려서 고민이 더 부각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은은한 색의 상의와 차분한 색의 바지를 조합하는 거예요. 상의는 연한 베이지, 크림색, 연하늘색 같은 밝고 부드러운 색을 고르세요. 바지는 네이비, 카키, 진한 회색처럼 안정적인 색으로 받쳐주시고요. 그럼 훨씬 날씬해 보여요. 왜 이 조합이 좋을까요? 얼굴은 환해지고 하체는 안정감 있게 잡아줘요. 전체적으로 균형이 맞아 보이거든요. 상체도 부담스럽지 않고 자연스러워 보이고요. 다음은 하체가 고민이신 분들이에요. 다리가 굵거나 무릎 모양이 신경 쓰이는 분들 있으시죠? 이런 분들은 너무 붙는 바지는 절대 피하세요. 더 고민만 커져요. 그럼 어떤 바지를 입어야 할까요? 낙낙한 일자 바지가 최고예요. 종아리 중간까지 오는 롱 스커트도 좋고요. 낙낙한 바지는 다리를 자연스럽게 감싸줘요. 체형을 가려주면서 움직일 때도 편하거든요. 롱 스커트도 정말 좋아요. 걸을 때 흐르는 선이 여성스럽고 우아해 보여요. 특히 모임이나 외출할 때 잘 어울립니다. 여기에 작은 굽이 있는 구두를 신어주면 어떨까요? 다리가 고다 보이고 체형 걱정도 줄어들어요. 키가 아담하신 시니어 분들을 위한 스타일링 팁도 알려드릴게요. 혹시 거울을 보면서 예전보다 더 작아 보이는 것 같다고 생각하신 적 있으시죠? 키가 작다고 해서 억지로 키 큰 사람처럼 보일 필요는 전혀 없어요. 하지만 옷차림을 조금만 신경 써주시면 정말 놀라울 정도로 비율이 좋아 보이실 수 있거든요. 먼저 피해야 할 스타일부터 말씀드릴게요. 박스핏 상의에 긴 하의를 매치하는 조합은 정말 위험해요. 상의와 하의 경계가 사라져서 몸통은 뭉툭해 보이고 다리는 짧아져서 전체적으로 왜소한 인상을 주거든요. 그럼 어떻게 입어야 할까요? 첫 번째로 하이웨이스트 바지나 스커트를 활용해 보세요. 허리선을 높여주면 다리가 훨씬 길어 보이거든요. 두 번째는 발목이 살짝 드러나는 구부 기장을 추천드려요. 경쾌하고 가벼워 보이면서 다리 라인도 예뻐 보여요. 세 번째로 상의는 앞부분만 살짝 넣어 입어보세요. 허리가 자연스럽게 강조되면서 비율이 훨씬 좋아져요. 시선 분산 효과도 활용해 보세요. 상체가 고민이신 분들은 목에 예쁜 스카프를 둘러보시거나 작은 브로치로 포인트를 주세요. 시선이 자연스럽게 위로 올라가면서
상체가 한결 가벼워 보여요. 하체가 고민이신 분들은 작은 패턴이 들어간 블라우스를 선택해 보세요. 색깔 선택도 중요해요. 전체적으로 단색 계열이나 비슷한 톤으로 맞춰주시면 훨씬 길어 보이거든요. 아이보리 상의에 베이지 바지, 연한 베이지 코트를 더하면 키가 몇 센티는 더 커 보이는 마법 같은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위아래 색의 대비가 너무 강하면 몸이 잘려 보일 수 있으니 톤온톤으로 자연스럽게 연결해 주시는 게 좋아요. 정리해 볼게요. 상체가 고민이신 분들은 은은한 상의와 차분한 하의를 선택해 주세요. 하체가 고민이신 분들은 넉넉한 일자 바지나 롱 스커트를 선택해 보세요. 그리고 키가 아담하신 모든 분들께 꼭 기억해 주세요. 허리선을 살리고 발목이 드러나는 하의를 매치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에요. 오늘 알려드린 팁들을 하나씩 적용해 보시면 분명히 더욱 멋지고 당당한 모습으로 변신하실 수 있을 거예요. 멋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작은 습관, 작은 선택에서부터 시작되거든요. 매일 거울을 보면서 오늘은 어떤 포인트를 줄까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자세를 바르게 하고 당당하게 나가시면 돼요. 한 가지 더 팁을 드릴게요. 처음엔 무난한 조합부터 시작하세요. 베이지와 흰색, 네이비와 흰색 같은 안전한 조합부터요. 익숙해지면 조금씩 다른 색깔도 시도해 보시고요. 그러면 점점 자신만의 스타일이 생길 거예요. 자,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함께 살펴본 피해야 할 패션 5가지와 꼭 시도해 볼 패션 5가지, 그리고 체형별 맞춤 팁들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멋이라는 건 나이와는 전혀 상관없거든요. 무리해서 화려하게 꾸미거나 젊어 보이려고 애쓸 필요 없어요. 편안함과 세련됨, 이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으시면 누구보다 품격 있는 모습을 완성하실 수 있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어떤 옷을 입느냐보다도 여러분의 밝은 표정과 자신감이에요. 거울 앞에 서서 한번 환하게 웃어보세요. 그 순간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패션이 완성되는 때거든요. 혹시 여러분만의 초가을 패션 노하우나 이건 정말 없으면 안 되는 아이템이야 하는 것들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른 분들께도 정말 좋은 정보가 될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새 영상을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주변 분들과도 함께 나눠주신다면 저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일상을 더욱 멋지고 당당하게 만들어줄 알짜배기 패션 라이프 팁으로 찾아뵐게요. 언제나 기억해 주세요.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가장 청춘다운 나이라는 걸요. 오늘도 멋지고 당당한 하루 되시길 진심으로 응원드려요. 언제나 여러분의 아름다운 일상을 응원하는 청춘 양품점이었습니다.